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고공행진 중. 이대로는 못 살겠다. 높은 집값에 분노해 기업들의 집을 빼앗아 버린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이 와이즈맨 다니엘의 고향 독일.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최근 베를린시에서 주민투표가 치러졌어요. 베를린의 높은 임대료를 잡고자 대형 부동산 업체 소유의 주택 24만 채를 몰수하자는 내용인데요. 몰수한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해 높은 임대료를 낮추자는 방안으로 주민들이 직접 투표에 붙였습니다. 56.4% 찬성으로 가결됐고 3인당은 이 투표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월세가 비쌌으면 이런 투표까지 붙이냐고요? 베를린은 2010년대 들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유학생 등이 몰려오면서 매년 인구가 4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를린은 세입자 비율이 82%예요. 자가주택 비율이 독일에서 가장 낮은 도시이죠. 베를린의 임대료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42%나 급등했는데 서민용 20평 아파트가 원래는 70에서 80만 원 정도였다면 올해는 150만 원 정도로 2배가량 올랐습니다. 매매 가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9% 상승했는데 현재 베를린의 평균 주택 가격은 1제곱미터당 1,052만 원입니다. 약 25평 집 같은 경우 8억 5천만 원을 육박하죠. 사실 독일에서 근 15년 동안은 집값 걱정이 크게 없었어요. 왜냐? 싸게 살 수 있는 사회주택이 많았거든요. 사회주택 개념은 나치 시절에 확립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에서 나라가 나서 조립식 주택으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서독은 1950년에 사회주택법을 만들어서 국가 돈으로 1959년까지 매년 32만 7천 채의 집을 지어 주택을 공급했죠. 여기에 민간에서 건설한 270만 채까지 추가되자 주택 수요가 충족됐어요. 그러나 근 15년 동안 독일에서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가량으로 줄었습니다. 2006년에는 210만 채 정도였지만 2018년에는 117만 채를 웃도는 수준. 독일에서 사회주택은 일반 건설사들도 지을 수 있는데요. 물론 국가 재정 지원을 받긴 하지만 30년 동안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받아야 할 의무가 생겨요. 그러나 현재 30여 년의 의무 기간을 채워 의무가 끝난 사회주택이 7만 채인 것에 비해 새로 건설한 사회주택은 2만 7천 채뿐. 더불어 연방정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통일 비용이 막대해지자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베를린시도 이 영향을 받았는데 매년 적자를 기록하자 어쩔 수 없이 사회주택 20만 채를 팔아버렸죠. 민간 업체들은 시장에 나온 사회주택을 대거 사들이고 이를 새로 수리한 후 다시 임대를 놓고 세를 올려받으면서 평균 임대료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독일도 임대료를 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독일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집을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월세를 밀리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한 쫓겨날 일이 없죠. 또한 독일은 월세 제동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임대인이 월세를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올릴 수는 없어요. 이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효력이 있죠. 더불어 베를린시는 2019년 2월 법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바로 월세 상한제. 새로 임대 계약을 하는 집은 표준 임대료를 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50만 유로, 한국 돈 6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죠. 그러나 월세 상한제가 실행되고 나서 월세 가격은 7.8%가량 하락했지만 집주인들이 오히려 집을 내놓지 않아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고 베를린 외곽 지역으로 세입자들이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집을 내놨다 하면 예비 세입자들이 줄을 서서 집을 봐야 할 정도로 물량이 적은 상황. 게다가 올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베를린시의 월세 상한제는 위헌이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통제 자체가 잘못했다고 위헌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연방제인 독일에서 연방정부가 먼저 임대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인 베를린시가 중복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정부의 미적지근한 해결책에 시민들은 앞서 말한 주민투표까지 붙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임대인의 힘이 큰 편이라면 독일에서는 세입자의 힘도 만만치 않아요. 그 근간이 되는 건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독일 기본법 15조는 토지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규정한 법률에 근거해 공유재산이나 공유경제의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을 위해서는 강제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 베를린 시민들은 이 토지 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이치보넨 몰수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도이치보넨 몰수 운동이란 베를린의 최대 부동산 기업의 이름을 딴 시민 운동입니다. 주택 3,000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 기업을 국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Ich unterstütze die Bewegung, weil ich nicht will, dass Wohnungen zum Spekulationsobjekt auf den Börsenmärkten unserer Welt werden. Die optimale Lösung wäre die Vergesellschaftung von Grund und Boden. 2019년 시민투표를 위해 1차 절차로 7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실제로 올해는 주민투표에 붙여서 가결됐죠. 사실 이 투표 결과 자체로는 기업들이 가진 주택을 국유화할 수 없습니다. 1948년 독일은 시장 경제, 사회주의 경제 둘 중에 선택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큰 권력을 갖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나치 정권 시절 기업가들이 나치가 권력을 갖도록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자본가나 기업의 권력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생겨난 법이 바로 이 기본법 15조입니다. 그러나 이는 14조에 명시된 사유재산 보호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14조에 따르면 사유재산을 몰수할 시 합당한 보상이 요구돼요. 이 때문에 24만 채를 몰수할 경우 베를린시는 시장 가격에 따라 400억 유로를 지불해야 하죠. 베를린시의 재정적 상황으로는 사실 어려운 상황. 이처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들지만 독일의 정치인들은 베를린 시민들의 월세 인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다 보니 눈치를 봐서라도 이 주민투표의 다음 스텝을 베를린시는 결정해야 하죠. 사실 한국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인한 정치적 갈등은 빈번하다 보니 낯선 그림은 아닙니다. 과연 독일이 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 한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와이즈맨 오늘을 끝으로 여기까지.